상산범, 빨간 마스크, 여고괴담 등 다양한 괴담들이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줘. 그런데 최근 외국의 유명 창작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괴담들이 퍼지기 시작해. 이 괴물들을 모르고 마주친다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몰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괴담들이 떠돌고 있어. 1939년 미국에서 처음 촬영된 이 괴생명체 이름은 카툰캣이야.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카툰캣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돼. 카툰캣은 실내 상관없이 어디든 따라와서 사람이나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해. 칠흑색 피부에 키가 크고 인간형 몸체를 가지고 있어. 옛날 미국 만화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외형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귀괴하게 생긴 눈과 입 때문에 전혀 귀엽지 않아. 이 카툰캣은 2018년 8월 10일 캐나다의 작가 트레버 핸더슨 씨가 공개한 괴생명체야. 그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사이렌 헤드, 카툰캣 같은 괴생명체 괴담을 그려 세상에 알리고 있어. 그중 가장 유명한 괴담 중 하나가 바로 이 카툰캣이야. 이걸 누가 믿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촬영된 사진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어. 그만큼 설정이 탄탄하고 이미지도 진짜 같아. 트레버 핸더슨은 이 카툰캣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 놈은 창작물을 사용해 우리 세계에 나타난다. 지금은 그저 우리에게 친숙한 고양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뿐이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진 모른다. 지금 고양이의 모습은 녀석의 가짜 몸인 거야. 어떨 때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해. 그건 카툰 도그라고 불러. 실제로 이 이미지는 카툰캣의 본 모습이 조금 드러난 모습이라고 트레버 핸더슨이 밝히기도 했어. 무엇보다 이 카툰캣은 그 어떤 괴생명체들보다 사악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친숙한 모습으로 유인한 뒤 잡아먹고 어린이들의 집에 들어가 놀아주는 척 잡아먹는다고 해. 녀석을 마주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해. 그게 꿈속일지라도. 카툰캣이 나타나면 늘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해.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소름 끼쳐. 만약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들린다면 그건 너가 마지막으로 듣는 음악이 될 거야. 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어. 남자는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카메라를 켜고 옆방으로 향해. 남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누가 있는지 불러봐. 바로 그 순간 카툰캣 테마곡이 들려오기 시작해. 남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숨어.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하려 해. 카툰캣 테마곡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카툰캣이 화장실 문을 두드려. 남자는 전화기로 본인의 위치를 알려. 그러나 몇 분 뒤 카툰캣에 의해 남자는 목숨을 잃게 돼. 이렇게 외국에선 다양한 창작물들이 제작되고 있어. 심지어 이 자료 한번 봐봐. 한 남자가 자신의 마당에 나와 있어. 바로 그 순간 카툰캣으로 보이는 생명체가 뛰어와. 그리고 사이렌 헤드의 소리가 들려와. 소리가 가까워지고 사이렌 헤드와 카툰캣의 전투가 시작돼. 사이렌 헤드가 음파 공격을 하자 카툰캣이 고통스러워해. 곧바로 카툰캣이 발차기를 한번 때리자 사이렌 헤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실제로 핸더슨이 밝힌 글에 따르면 카툰캣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괴물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어. 고양이의 탈을 쓴 고대의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 사진은 트레버 핸더슨이 창작한 괴생명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괴담이야. 바로 사이렌 헤드로 불려. 2018년 8월 18일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돼. 매우 마른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머리에 2개의 사이렌이 달려있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소리를 모방하여 유인하고 사냥해. 심지어 이 사이렌 헤드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영구적으로 귀가 멀고 뇌의 혈관이 터져 즉사한다고 해. 사이렌 헤드의 소리로 쓰이는 이 소리는 실제 미국 시카고에서 사용되는 토네이도 경보음이라고 해. 토네이도보다 더 무서운 경보음을 내서 토네이도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가 괴생명체의 소리가 된 거야. 독특한 설정과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 괴생명체가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너무 무섭지 않아? 사이렌 소리 듣다 보니까 중독되는데. 음이 귀귀한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SCP 재단의 개체로 알고 있는데 공식 SCP 개체는 아니야. 이 사이렌 헤드도 2차 창작물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 한 남자가 이곳저곳에 떨어진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해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저 숲 너머에 사이렌 헤드의 얼굴이 보여.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려와. 남자는 곧바로 사이렌 헤드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 그런데 그때 사이렌 헤드가 이미 남자가 오는 걸 파악하고 뒤에 숨어 있었어. 남자는 사이렌 헤드를 피해 전속력으로 도망가. 그러나 사이렌 헤드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남자를 끝까지 쫓았어. 결국 엄청난 속도에 의해 남자는 사이렌 헤드에게 잡히게 돼. 이 자료 한번 봐봐. 한 남자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사이렌 헤드가 기다리고 있었어. 남자는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해. 그러나 사이렌 헤드는 춤도 추고 여유롭게 남자를 쫓아오고 있었어. 남자는 끝까지 도망치며 본인 차로 달려가. 그렇게 차를 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 바로 그 순간 사이렌 헤드가 팔을 마구 휘두르며 쫓아오고 있었어. 사이렌 소리는 더욱 가까워져 갔어. 그리고 결국 사이렌 헤드에 의해 차가 완전히 박살나. 이 유튜버는 사이렌 헤드, 카툰캣 등 다양한 괴담 영상을 올리며 약 400만 구독자를 달성해. 사이렌 헤드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데? 맞아. 그래도 실제로 만난다면 고막이 바로 터질 거야. 노이즈 캔슬링 하면 됨.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소개해줄 괴담은 굉장히 징그러울 수 있으니 무서운 걸 못 보는 사람들은 조심해. 2019년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사진 속 괴생명체의 정체는 브릿지 웜이야. 브릿지 웜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 다리 밑이나 버려진 터널 속에 사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명은 어두운 곳, 배고픈 삶이야. 이 브릿지 웜도 트레버 핸더슨이 2019년 공개한 괴생명체야. 겉모습은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어. 그러나 이 얼굴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얼굴이야. 진짜 브릿지 웜의 얼굴은 사람의 피부가 뜯겨져 나간 듯한 끔찍한 외형을 하고 있어. 평소에는 저렇게 하찮은 얼굴을 하다 먹잇감이 다가오면 원래 얼굴을 드러내 잡아먹어. 인간과 똑같이 3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눈알이 튀어나오고 피부는 새빨개. 핸더슨이 창작한 괴생명체들 중 가장 징그러운 디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 핸더슨이 공개한 공식 정보에 따르면 2018년 토마스 피어싱이라는 사진작가가 버려진 다리를 촬영하고 있었어. 그런데 순진하게 생긴 괴생명체를 다리 밑에서 발견한 거야. 얌전할 거라고 판단한 뒤 가까이 접근했다가 그 자리에서 브릿지 웜에게 잡아먹혔다고 해. 이 브릿지 웜은 먹이를 몇 번 사냥한 뒤 사냥터를 옮긴다고 해. 핸더슨이 공개한 괴생명체 중 하이웨이 웜이 있거든. 브릿지 웜과 생긴 것부터 겹치는 점이 꽤 많아. 이 하이웨이 웜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습격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통 5시부터 11시쯤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들은 모두 이 하이웨이 웜의 짓이라고 해. 심지어 공식 설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식하는데 그중 한 곳이 한국이라고 해. 이 소리는 브릿지 웜의 소리를 재현한 거야. 한번 들어봐. 그래, 이게 진짜 생얼이지. 너 브릿지 웜 논리다. 나중에 진짜 만나게 될지도 몰라. 놀랍게도 브릿지 웜을 죽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 과거 사고 현장에 종종 나타나는 정체 모를 남자의 사진. 평범한 성인 남성과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지만 남자의 머리는 180도 돌아가 있어. 그리고 늘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짓고 있어. 사상자를 낳은 사고 현장 사진에는 종종 이 남자가 찍힌다고 해. 이 남자는 트레버 핸더슨이 2019년에 공개한 얼굴이 뒤집힌 남자야. 트레버의 언급에 의하면 이 남자는 191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해. 이 남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긴다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교통사고, 자연재해까지 온갖 사건 사고에 간섭해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 죽음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녀석의 능력 중 하나인 투명화로 인해 실제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해. 다만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에는 이렇게 얼굴이 뒤집힌 모습으로 웃으며 사진에 찍혀 있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진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녀석의 근처에 있으면 음식이 빠르게 상하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해. 머리가 돌아가셨네요. 다시 돌려드리죠. 뽀각. 이 남자의 정말 무서운 점은 일부러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말도 있어. 마치 자신이 낸 사고라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뉴스 기사를 통해 사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된다면 얼굴 뒤집힌 남자의 모습이 찍히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길 바랄게요.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끔 늦은 새벽이나 낯선 곳에서 문을 열기 전 공포를 느낀 적 있지 않아? 문 뒤에 무언가 있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던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괴생명체 중 스마일룸은 이런 우리의 공포를 극대화시켜줘. 스마일룸은 인간의 거대한 잇몸과 이빨이 달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주로
사람이 없는 건물 안, 계단이나 문 안쪽에서 숨어 지낸다고 해. 그렇게 한참 대기하다 먹잇감이 오지 않으면 다른 문으로 이동해. 정말 무서운 건 자신이 잡아먹은 희생자들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근처를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해. 어이없게 생겼는데 뭔가 이를 닦아주고 싶은데. 맞아. 치과에서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스마일룸은 보통 매복해서 사냥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진 않는다고 해. 그래도 낯설게 느껴지는 문은 웬만하면 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자료 한번 봐봐. 이 사람들은 폐가를 탐험하는 사람들이야.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져. 이곳은 버려진 정신병원이라고 해. 남자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찍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깊은 방 쪽에서 더 스마일룸이라는 방이 발견돼. 그런데 그 모습이 트레버 핸더슨이 공개한 스마일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스마일룸이 실존하는 거였냐며 놀란 반응을 보였어. 정말 다행인 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대체 저 버려진 정신병원엔 왜 스마일룸이라는 방이 있었던 걸까? 2018년 8월 24일 한 유저가 롱홀스의 사진을 처음 커뮤니티에 공유해 순식간에 세계적인 괴담으로 자리 잡게 돼. 롱홀스는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괴생명체로 긴 말의 두개골과 목을 가지고 있어. 머리와 목에는 검은 갈기가 달려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 꼭 용 같은 모습이야. 그런데 이 롱홀스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인간에게 미리 일어날 재앙을 알려주는 우호적인 존재야. 만약 살아가다 이 롱홀스의 모습을 마주친다면 근처 어딘가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서둘러 자리를 떠야 해. 심지어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드림홀스라고 부르기도 해. 종종 꿈속에서 이 롱홀스를 본 적 있는 사람들도 있어. 꿈속에서 재앙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 그래도 내 꿈엔 나오지 말아주라 꿀. 트레버 핸더슨 괴물 중 제일 기괴하게 생겼는데 제일 좋은 녀석이었네. 역시 겉모습이 다가 아니여. 맞아. 호기심도 강해서 인간들에게 잘해준다고 해. 더 놀라운 점은 앞서 본 카툰캣, 사이렌헤드, 브릿지웜이 피해 다니는 존재라고 묘사돼. 특히 사이렌헤드와 적대적인 관계로 표현되고 있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산기슭 주변 도로에서 서식하는 괴생명체 갓오브 로드킬. 트레버 핸더슨이 창조한 괴생명체야. 얼굴은 털로 뒤덮여 있어.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어. 몸은 갈비뼈와 척추만 남은 뼈대로 이루어져 있어. 하반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마 로드킬을 당한 것처럼 보여. 이름처럼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보면 극도로 화를 낸다고 해. 그런데 이 로드킬의 신은 한 번의 기회를 줘. 로드킬을 하고 난 뒤 가해자의 행동에 따라 그의 운명이 바뀌어. 만약 실수로 로드킬을 일으킨 뒤 죄책감을 갖고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린다면 응징을 하지 않는다고 해. 그러나 로드킬을 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간다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차를 그대로 부숴버린다고 해. 앞길을 막아 교통사고를 내버려. 로드킬의 신을 차로 박으면 어떻게 돼? 너 사이코패스야? 만약 덤볐다간 넌 뼈도 남지 않을 거야. 이 로드킬의 신은 늘 화나 있거나 슬퍼하고 있다고 해.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매일 로드킬이 일어나서라고 해. 이건 로드킬의 신 소리를 재현한 소리야. 로드킬의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은 나를 만들어주고 싶어.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지만 그걸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사는 어딘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조직 SCP-재단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 관리 감독하는 비밀 재단이야. 만약 그들이 격리하지 않았다면 SCP 개체들로 세상은 뒤덮였을 거야. SCP 격리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너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SCP 괴담들은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장 기괴한 집단 SCP 재단에 대해 들려줄게. 한 청소부와 경호원 둘이서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 저 장소는 SCP 재단 지하실로 죄를 지은 죄수들이 SCP 격리실을 청소한다고 해. 오늘 청소할 개체는 SCP-173의 방이야.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SCP-173 방 안으로 들어가게 돼. SCP-173은 유클리드 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야. SCP 재단은 안전 등급, 유클리드 등급, 케테레 등급, 타우미엘 등급으로 나뉘는데 유클리드부터는 위협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특히 저 SCP-173은 절대로 눈을 떼어서는 안 돼. 녀석의 가장 큰 위험성은 눈을 떼는 순간 뒤로 가서 목을 조르거나 머리뼈를 부러뜨려 인간을 즉사시켜버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눈을 떼는 순간 죽는 거야. 그래서 SCP-173을 청소할 때에는 요원들이 녀석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 요원들은 서로 수신호를 주며 번갈아 가면서 눈을 감아. 한 명이 눈을 감으면 한 명이 눈을 떠서 SCP-173을 쳐다보는 거야. 생물의 시야에 들어있는 한 173은 움직일 수 없거든. 그게 녀석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요원들이 돌아가면서 쳐다볼 때 죄수는 청소를 하고 있어. SCP-173도 요원들의 시야를 느끼고 얌전히 벽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죄수가 대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려.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소리의 시야를 빼앗기게 돼. 그리고 다시 SCP-173을 쳐다봐. 그러나 잠깐 눈을 뗀 사이 녀석은 사라져 있었어. at the base of the skull. Or by 빠른 속도로 요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해. 뒤로 돌아가 머리를 제압해. 여자는 눈물을 보이며 SCP-173을 쳐다보고 있어.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몸이 굳어 있어. 여자가 눈을 감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걸 알 거야. 그렇게 여자는 눈을 감게 되고 목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영상은 끝나게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절대 못 이기겠는데. 맞아. 실제로 저 SCP-173은 지속적인 관측으로 생각보다 쉽게 제압할 수 있어.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곧바로 목숨을 잃게 돼. 생물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나 CCTV로는 SCP-173을 격리할 순 없다고 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사람이 많은 거리나 도심 한복판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해. 물론 정전이 되거나 밤이 되어 깜깜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머리가 큰 생김새와 색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콩이라고 불러. 가장 잘 알려진 SCP 개체이기도 해. 보다 보면 은근 귀엽기도 해. 어떤 사람은 이 녀석을 제압하려면 윙크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 두 눈을 번갈아 가면서 녀석을 쳐다보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거든. 보다 보면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겨버리잖아. 야,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SCP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땐 참 좋았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올 SCP 개체들을 보면 SCP-173 땅콩이는 그저 귀여운 녀석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 타우미엘 등급 중 케테르 등급의 대표적인 개체가 있어. 바로 SCP 가파리 아니 68이야. 68이의 별명은 죽일 수 없는 파충류. 별명 그대로 이 녀석은 절대 죽지 않는 케테르급 SCP야. SCP 재단에서도 격리가 아닌 폐기를 원하는 몇 안 되는 SCP야. SCP 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녀석을 죽이려 했어. 그러나 682는 전부 버텨내. 심지어 수많은 공격들로 인해 녀석은 더 진화하게 돼.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682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생김새는 거대한 파충류를 닮았어. 마치 공룡을 연상케 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성별도 불명이야. 놀라운 건 인간의 언어가 가능해서 SCP 재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 그러나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서 자주 탈출을 시도하고 모든 생명체를 증오하고 있어. 육식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먹을 수 있어. SCP 재단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 아픈 녀석 중 하나야. 심지어 SCP 재단에서 이 녀석을 제압하기 위해 SCP-173 땅콩이를 한 방에 넣기도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682는 단번에 상대를 파악하고 눈을 절대 감지 않았었다고 해. 그 외에도 많은 SCP 개체들이 이 682를 폐기하기 위해 투입됐어. 그러나 682를 쉽게 제압하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았어. 실제로 이 사진은 2006년에 러시아군이 사할린 해안가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생물의 모습이야. 이 모습이 마치 SCP 재단 682와 동일하게 생겨 한때 논란이 됐었어. 정말 SCP 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했어. 하지만 조사 결과 수컷 흰 돌고래가 심하게 부패한 사체였다고 해. 그 모습을 따라 여전히 SCP-682의 디자인은 비슷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 이 682의 모티브는 묵시록의 붉은 용이나 이브에게 선악과를 권한 뱀이나 문을 지키는 케루빔으로 추측되기도 해. 모두 사탄의 다른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흥미로운 사실이야. 이런 괴물 같은 녀석들을 격리시키고 포획해오는 재단은 얼마나 강력한 거야! 멋진 디자인과 캐릭터 때문에 지금은 최고 인기 있는 SCP로 자리 잡았어. 이건 한 유튜버가 SCP-682의 소리를 실제로 재현한 영상이야. 한번 들어봐. 실제로 SCP-682를 해달라는 꿀꿀이들이 정말 많더라고. 이 사진은 베개 사태 현장에서 최초로 발견된 SCP-4666 사진이야. 등급 케테르, 별명은 율맨이야. 늙고 키가 큰 노인 현상을 한 SCP야.
그런데 이 녀석은 인간의 고통을 쾌락으로 삼고 사륙을 즐겨 수많은 SCP들 중 가장 극악무도한 녀석이라고 해. 그로 인해 4666은 격리하는 게 어렵고 현재는 레이더를 통해 율맨의 동선만 파악하고 있어. 북위 40도보다 북쪽에서만 목격되고 그가 나타난 날은 정해져 있어. 바로 12월 21일에서 1월 2일까지 활동을 한다고 해. 눈이 덮인 인적 드문 곳을 찾아가 8살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노려. 그가 접근하면 집에서 끔찍한 악취가 난다고 해. 그리고 율맨은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는데 15% 확률로 집 안에 어떤 선물을 두고 가. 나머지 85% 확률은 일가족을 모두 잔인하게 고문한 뒤 살해해 어린아이 한 명만 납치해 간다고 해. 더 충격적인 건 집안에 남기고 간 선물은 장난감, 아기 같은 물건이야. 그런데 DNA 분석 결과 모두 여러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 만들어진 물건들이었다고 해. 아이들을 인형으로 만드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크리스마스와 시기가 겹치고 선물을 준다는 점, 어린 아이들만 노린다는 점에서 산타클로스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아 율맨은 순간이동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측되고 있어. 순간이동이 아니라 여러 개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충격과 공포야. 그래서 율맨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때 공포를 떠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해. 유클리드 등급의 또 다른 유명 SCP 개체 SCP-096이야. 별명은 부끄럼쟁이. SCP 재단에서 보관 중인 괴물들 중 손에 꼽을 만한 높은 파괴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SCP야. 이 SCP-096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얼굴을 본 상대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인다는 거야. 현재 데이터 말소되어 그 이후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나 시체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먹어버린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외국에서 팬메이드 영상으로 만들어진 SCP-096 영상이야. SCP-096이 격리 과정에서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 It should hold, right? Just get a hold of Alexis. 현장에서 096을 쳐다본 요원들은 모두 죽게 돼. 박사는 096을 잡기 위해 요원들에게 스크램블 고글을 지원했어. 스크램블 고글은 096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고글로 AI 기술이 직접 096의 얼굴만 인식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고 해. 얼굴을 보지 않는 상대는 096이 공격하지 않거든. 스크램블 고글을 쓴 요원들이 SCP-096에게 접근해.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해. AI 기술로 얼굴이 완전 모자이크 된 줄 알았으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짧은 순간 녀석의 얼굴이 요원들의 망막에 비추게 된 거야. 그걸 인식한 096은 요원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해. 부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전멸해. SCP-096이 처음 발견된 건 우연히 사진에 촬영된 이후부터였어. 이 사진이 퍼진 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흔적도 없이 살해했다고 해. 얼마나 초상권에 민감했으면. 그래서 찍기 싫다는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돼. 녀석의 외형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말랐어. 피부는 창백하고 팔이 굉장히 길어. 심지어 입은 일반인의 4배까지 벌어지는 굉장히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혹시 이 SCP-096을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얼굴을 쳐다보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SCP-096과 SCP-682가 싸웠던 기록이 있어. 기록에 따르면 서로를 보고 난 이후 27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면서 싸웠다고 해. 둘 다 중상을 입고 끝났어. 싸움이 끝난 뒤 096은 구석에 박혀 가만히 울고 있었다고 해. 이후 또다시 682와 싸움을 붙였지만 096은 얼굴을 핥히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다녔어. 이 사진은 096이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본 상대를 죽이지 못한 사례라고 해. 이 SCP-096은 땅콩이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어. 지금은 SCP 재단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다고 해. 대체 SCP-096은 어쩌다 부끄럼쟁이가 된 걸까? 너 이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이 소리는 실제 시카고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 소리야. 실제로 토네이도를 쫓아내기 위해 기괴한 소리로 사이렌 소리를 만들었다고 해.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이렌 헤드야. 사이렌 헤드는 거대한 크기에 녹슨 피부와 머리엔 2개의 사이렌이 달려있어. 엄청난 사이렌 소리로 사람들을 제압한 뒤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렌 헤드가 SCP 개체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러나 사실 사이렌 헤드는 캐나다 작가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 창작된 가상의 괴생명체야. 독보적인 디자인과 컨셉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어. 그로 인해 사람들은 당연히 SCP 개체일 거라 생각한 거야.
그 이후 사람들은 SCP의 사이렌 헤드와 비슷한 개체를 SCP에 등록해. 그게 바로 SCP-6789야. 이 SCP는 정식적인 SCP가 아닌 팬픽으로 만들어진 비공식의 SCP라고 해. 사실 SCP 재단에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원작자인 트레버 앤더슨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 그래도 확실한 건 이 사이렌 헤드도 SCP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어. 엄청난 사이렌 소리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게 너무 매력있지 않아? 사이렌 헤드 천적은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이겠군.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근데 사이렌 헤드도 스피커잖아.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EDM 틀고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다. 꿀.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가면은 조각가에 의해 재현된 SCP-035의 모습이야. 저 개체는 가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케테르 등급으로 선정되어 있어. 별명은 빙의 가면. 이 가면은 눈과 입 구멍을 통해 정체모를 액체를 흘려보내. 여기에 접촉한 물질은 전부 부식되어 버린다고 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유리라서 SCP-035는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에 보관된다고 해. 그런데 이 SCP-035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 간섭이야. 이 가면을 맨눈으로 직접 볼 경우 035를 쓰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해. 쓰게 될 경우 뇌파가 소멸되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육체를 SCP-035에 의해 뺏기게 돼. 시간이 지나면 035가 내뿜은 검은 액체에 의해 전부 부식되고 말아. 육체를 빼앗은 035와 실제로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꽤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라고 해. 모든 적성 검사에서 상위 0.1%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녀석과 대화하는 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SCP 재단의 연구원들이 다가오자 035는 검은 액체를 뿜어내기 시작해. 연구원들은 035를 관찰하며 분석해. 035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연구원들을 홀리려 해. 035와 눈이 마주친 연구원은 그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035가 든 유리상자를 열어버려.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데 여자 한 명이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들었냐? 비상사태를 깨달은 SCP 재단은 요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해. 그러나 이미 그땐 늦은 상태였어. 035가 연구원과 접촉해 육체를 빼앗아 버렸거든. 육체를 빼앗기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연구원이 아니야. SCP 재단은 연구원에 붙은 035를 그대로 격리해버려. 그렇게 035는 한참 동안 방에서 갇힌 채 돌아다녀. 결국 035가 뿜은 검은 액체에 의해 몸을 빼앗긴 연구원은 부식되고 말아. 시간이 지나자 035를 제외한 연구원은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 이후 시체 청소부가 들어와 035와 연구원 옷을 정리하려 해. 035를 제자리에 놔둬. 그러나 청소부 또한 035의 속삭임에 홀리게 돼. 이 SCP-035에서 나오는 액체를 그 어떤 육체도 견디지 못하잖아. 그래서 035는 영원히 부식되지 않는 SCP-682의 육체를 갖고 싶어 했어. 끝없이 재생하는 숙주를 얻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나 SCP 재단은 절대 035와 682의 만남을 실현시켜주지 않았어. 게다가 682를 만났어도 결코 쉽게 육체를 내주지 않았을 거야. 079는 유클리드 등급의 개체인 인공지능 SCP야. 이 녀석은 그 어떤 네트워크 장치도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 현재는 이렇게 카세트에 보관되어 있다 CD로 옮겨졌어. 매체를 옮길 때마다 용량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발전해버린다고 해. 이 079는 1978년 누군가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제작자의 계획은 079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거였어. 놀랍게도 079는 스스로 전화선을 타고 슈퍼컴퓨터에 자신을 전송해. 그러나 SCP 재단에 의해 차단되었어. 지금은 재단 내에서 079를 13인치 흑백 TV에 가둬놓은 상태라고 해. 이건 SCP-079의 소리를 재현한 영상이야. 한번 들어봐. You have disabled the remote board control system. SCP 재단에서는 079가 다른 네트워크 장치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79를 폐기하려 했어. 그러나 한 박사는 079가 얼마나 진화할지 궁금하다고 하여 현재 소각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해. 그런데 내가 정말 놀랐던 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 심지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븐 호킹 등 많은 유명인들이 인공지능을 경계하라고 말하기도 했어. 지금은 그래도 인공지능과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그런데 미래엔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을 인간과 구분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로 연예인들 얼굴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실제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 윤리와 도덕 같은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교하게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을 막는 것보다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계가 사람을 이긴 게 처음은 아니잖아. 어쩌면 SCP-079는 가장 현실적인 개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참고로 다른 SCP 격리 실패로 인해 이 SCP-079와 SCP-682가 40여 분간 같이 있게 됐어. 그때 둘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079는 재단에게 SCP-682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 물론 재단에선 무시하고 있어. 많은 꿀꿀이들이 요청해준 SCP를 처음 해봤어요. 반응 좋으면 2탄도 준비해볼 테니 더 알고 싶은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꿀. 진짜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상상력은 참 풍부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조직 SCP 재단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 관리 감독하는 비밀 재단이야. 만약 그들이 격리하지 않았다면 SCP 개체들로 세상은 뒤덮였을 거야. 너가 SCP 격리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너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SCP 괴담들은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장 기괴한 집단 SCP 재단에 대해 들려줄게. SCP-682 절대 죽지 않는 케테르급 SCP야. 재단 측에서 격리가 아닌 폐기를 원하는 몇 안 되는 SCP 중 하나야. 그러나 결코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야. SCP-682의 첫 등장은 이 사진으로부터 시작돼. 2006년 러시아군이 사할린 해안가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부패된 생물이야. 이 생명체는 사할린 괴물, 러시아 바다괴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돼. 그 이후 이 사진은 SCP-682의 이미지로 자리잡게 돼. 녹아내린 머리와 뼈가 큰 특징이야. 이 SCP-682는 죽일 수 없는 파충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름처럼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재단에선 과거부터 핵무기 폭격, 다른 SCP를 데려오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682를 죽이려 했어. 그러나 소용없었어. 오히려 녀석은 모든 방법에 면역이 되도록 진화해 더 강해져만 갔어. 녀석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할 만큼 지능이 뛰어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증오한다고 해. 거기다 육식성이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조리 씹어먹어. 재단에선 이 SCP-682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SCP를 투입해. 바로 SCP-173이야. SCP-173은 상대가 눈을 감으면 그 순간 목을 조르거나 머리뼈를 부러뜨려. 직사 수준으로 강력한 녀석이야. 땅콩이라고도 알려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SCP 개체 중 하나야. 이 SCP-173의 유일한 약점은 생물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쳐다볼수록 녀석은 약해지지. 그러나 1대1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녀석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하거든. SCP 재단에선 SCP-173을 SCP-682 방에 집어넣었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SCP-682는 본능적으로 SCP-173을 쳐다봤어.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 눈을 감지 않았다고 해. 이를 막고자 재단에서는 저격총으로 녀석의 눈을 공격해. 173은 곧바로 682에게 달려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혔어. SCP-682에게 공격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 바로 그 순간 SCP-682는 방탄 덮개로 쌓인 눈을 전신에 생성해 173을 노려봤다고 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모습과 크기를 자주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SCP-682를 제압했던 생명체가 있어. 바로 이 소녀야. SCP 재단에서 지내고 있는 9살 정도의 꼬마야. 놀랍게도 이 소녀 또한 SCP-053이라는 이름을 가진 SCP 개체야. 이 소녀에겐 능력이 있어.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치거나 몸을 접촉하거나 10분 이상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 주변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려. 그리고 마지막엔 SCP-053 소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런데 문제는 SCP-053에게 상처를 입히는 순간 그 대상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돼. 053호의 상처는 다시 재생돼. 이로 인해 SCP-053 격리실에 들어갈 때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해. SCP 재단에선 682를 폐기하기 위해 이 053을 682 격리실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이번엔 682가 전혀 공격을 하지 않았어. 상대의 위험성을 곧바로 눈치챈 거야. 그 이후 053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682에게 다가가 잠시 동안 같이 놀기도 했다고 해. 재단에선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어린아이 2명도 투입시켰지만 053과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싹 다 잡아먹었다고 해. 오늘날도 여전히 SCP-682는 격리되어 있어. 처음엔 극악무도한 불사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왜 전투력 측정기가 되는 것 같지? 그래도 SCP 팬들한테는 인기 최고야. 가팔이라고도 불리거든.
SCP-재단에서 남자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개체가 있어. 바로 10대 서큐퍼스 SCP-166이야. 지금은 제작성되어 사슴뿔을 가진 술록 인간처럼 표현돼. 반경 15m 내에 인공물이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부식되고 그 범위엔 식물이 자라나. 그런데 재작성 전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평균적인 키에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인간 여성이야. 그러나 몸이 굉장히 연약했어. 담배 연기만 맡아도 천식 증상을 일으켜. 심지어 피부가 민감해서 옷을 입을 수 없었다고 해. 그로 인해 웬만하면 나체로 일상생활을 해야 해. 그 외에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이사항도 없었어. SCP-재단에 협조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SCP-166을 보는 순간 발생해. 인간 남성이 SCP-166을 보는 순간 강한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해. 그들이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SCP-166을 보면 달려들게 되는 거야. 그중 70%는 166이 사라지면 이성을 되찾았어. 그러나 나머지 30%는 166에게 다가가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난동을 부렸어. 결국 SCP-166에게 달려드는 남자들은 전부 사살되었어. 처음 이 개체를 마주한 요원도 남자였는데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곧바로 시선을 뗐어. 그 즉시 여자 요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 정말 참된 요원이야. 다행히 여성의 경우 SCP-166을 쳐다봐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 그래서 SCP-166 관련 임무는 모두 여성 요원이 맡고 있다고 해. SCP-재단 시리즈가 영화나 드라마로 나온다면 제일 만들기 곤란한 SCP겠는데? 맞아. 사실 나도 많이 순화해서 말한 거야, 꿀. 크기가 너무 커서 재단 내에서도 격리가 불가능한 생명체가 있어. 바로 SCP-169 레비아탄이야. SCP 개체 중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해. 추정 먼 길이만 무려 2000에서 8000km야. 최소한으로 잡아도 알래스카 정도의 크기이고 가장 크게 잡을 경우 호주의 2배 크기라고 해. 이 정도의 크기면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사실상 재앙에 가까워.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개체야. 때문에 재단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SCP라고 해.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규모의 해일과 지진으로 육지가 초토화되거든. 일본 2~3배 크기의 생명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그냥 순식간에 물에 잠길 거야, 꿀.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SCP-169는 동면 상태라는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레비아탄이 있는 구역은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 항공우주국의 협조를 받아 위성을 통해 녀석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 종종 그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단순히 SCP-169의 호흡 활동이었다고 해.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 중 일부는 여러 시나리오 중 이 SCP-169를 깨우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 괜찮아. SCP-169가 탈모 치료제라고 소문내면 해결돼. 그런데 저 정도 크기로 살려면 호흡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만 해도 계속 뭔가를 먹어줘야 할 텐데 뭘 먹고 지내는 거지? 물론 이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 거겠지만 SCP 개체들은 각자 일련 번호를 한 개씩 부여받아.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의 번호에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 개체가 있어. 바로 SCP-001이야. 이름부터 첫 번째 SCP인 이 개체는 SCP-재단에서 최고 기밀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다고 해. 인터넷에 SCP-001을 검색해도 여러 가지 개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SCP 문서이기 때문에 가짜 SCP-001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SCP-001 문서들을 보려면 이 그림 문서를 봐야 하는데 미리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린다는 경고도 쓰여 있어. 정말 많은 001 관련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진짜 001은 바로 이 녀석이야. 문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유클리드 케테르 등급의 개체야. 인간형 독립체로 약 315m 크기를 가지고 있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천사처럼 날개가 달려있는데 태양급 온도의 불길을 내뿜어. 그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재단에서 무인기 100여 대를 SCP-001을 향해 날려보냈어. SCP-001은 꿈쩍도 안 했는데 무인기는 전부 소멸되고 말아. 이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단에선 격리할 수 없는 개체로 분류돼.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녀석은 어떤 거대한 문 앞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해. 그저 문을 지키기만 해. 그로 인해 재단에서는 안전 거리를 확보한 뒤 24시간 내내 SCP-001을 감시하고 있어. 만약 SCP-001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시 세계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간주된다고 해. 그러나 SCP-001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어. 격리되어 있던 SCP-681을 001에게 보내기로 결정해. 재단 최고의 샌드백이자
최고 인싸 680이 등장. 재단 입장에서는 SCP-68이나 001 중 한 명만 폐기되더라도 이득이거든. 그래서 SCP-681을 001에게 접근하게 명령해. 재단은 괜히 가만히 있는 애들 건드려서 위험하게 만들어. SCP-682가 다가가자 001은 잊어라라고 명령해. 그러자 682는 코스프레나 하는 놈이라며 쌍욕을 퍼부어. 001은 곧바로 682를 공격해. 682는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져. 결국 682는 다시 재격리되게 돼.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682는 001을 향해 더러운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날려. 그들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682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001의 공격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 애초에 역사적으로 파충류는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어. 어쩌면 뱀과 천사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전근대 유럽에서 흑사병을 포함해 전염병을 치료하던 의사를 역병의사라고 불렀어. 중세 의사 복장으로 잘 알려진 새 부리 가면과 검은 코트가 특징이야. 이들의 복장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해. 현대에 와선 기괴한 복장으로 인해 많은 캐릭터들로 재창작되었어. 그런데 이 SCP 재단에도 역병의사가 존재해. 바로 SCP-049야. 겉모습은 역병의사와 동일한데 옷과 가면이 모두 이 생명체의 몸의 일부라고 해. 두개골부터 이렇게 생긴 거야. 역병의사는 재단에게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말도 잘 들어.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믿음이었어. 그는 세상이 끔찍한 역병에 뒤덮였다고 믿고 있어. 만약 누군가 역병에 걸렸다고 판단할 경우 그의 행동은 충격적이야. 곧바로 대상과 신체 접촉을 시도해. 그럼 대상은 그 자리에서 사망해. 곧바로 049는 가방을 꺼낸 뒤 시체를 해부하기 시작해. 가방에서 여러 약을 꺼내고 투입해. 그리고 시체를 다시 원래대로 꿰매요. 이 행동을 SCP-049의 수술 집도라고 불러. 이 수술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만약 수술에 성공한다면 시체는 다시 살아나. 그런데 문제는 뇌의 기능을 잃어 좀비와 같은 생명체가 돼. 심지어 공격성도 보이고 049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고 해. 재단에서는 이 생명체를 SCP-049-2로 칭하고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SCP-049는 수술을 집도할 때마다 일기를 쓰거든. 여러 박사들에게 그 일기를 공유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했어. 정말 어이가 없는 건 049 스스로 역병에 대해 조금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자신이 역병이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수술을 집도해. 그러던 중 재단의 한 박사와 실험을 진행해. 박사의 건강 상태가 불안해 보인다며 박사를 살해해. SCP-049-2로 바꿔버려. 재단은 049에게 왜 이런 짓을 벌였냐고 묻자 049는 이렇게 말했어. 박사는 병에 걸렸었다. 내가 치료해 구원시켜준 것뿐이다. 이 사건 이후로 049에게 더 이상 실험을 맡기지 않고 있다고 해. 일부 사람들은 049가 생각하는 역병은 탐욕과 같은 욕망이고 좀비로 만들어 그 탐욕을 없애주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심지어 049의 신념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해. 어쩌면 049는 더 이상 병이 걸리지 않는 신체를 치료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난 왜 049 은근 귀엽냐? 열심히 자기 연구 결과 공유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갓8이 아니 SCP-682와 SCP-049가 마주한 적이 한 번 있어. 682를 본 역병의사는 역병 덩어리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다고 해. 049가 정신을 못 차리자 실험은 곧바로 종료되었어. 이쯤 되면 SCP-682를 안 만나본 개체가 더 적겠는데? 저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개체가 있어. 바로 SCP-096. SCP 재단 내에서 보관 중인 괴물들 중 손에 꼽을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큰 키와 마른 몸매에 창백한 피부, 긴 팔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입이 일반인의 4배까지 벌어져. 기괴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재단의 격리에 순순히 응하는 얌전한 녀석이야. 그러나 이 생물체의 얼굴을 보면 순식간에 위험한 개체로 변해.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본 것을 알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괴하게 울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해해버려. 그 이후 시체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삭제되어 알 수 없다고 해. 그러나 시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과 입이 4배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먹어버린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문제는 이 096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봐도 그게 어디에 있든 끝까지 쫓아가 찢어버려.
얼마나 초상권에 민감했으면. 맞아. 이 녀석이 한번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물질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해. 더 놀라운 건 SCP-682와 비슷하게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 개체라고 해. 몸이 전부 불에 타 없어져도 뼈가 그 어떤 물질보다 단단해서 뼈인 채로 계속 움직인다고 해. 그래서 재단에서는 096을 사살하는 권한을 주지 않아. 오히려 096과 눈이 마주쳐 사망자가 더 늘어나거든. 자신의 얼굴을 본 목표를 전부 죽이고 나면 096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얌전해져. 제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어. 그럼 재단은 얼굴에 보자기 같은 것을 씌워 격리한다고 해. 만약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096 사진을 본다면 인류는 그날로 멸종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역시나 이 096도 682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었어. 둘은 서로를 보고 난 이후 27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며 싸웠어. 싸움이 끝난 뒤 096은 구석에 박혀 가만히 있었다고 해. 놀랍게도 682의 신체 85%가 뜯겨져 나가고 096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 재단에서는 다시 682와 붙여보려고 했지만 096이 자신의 얼굴을 핥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해. 이 사건은 096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서도 목표를 죽이지 못한 유일한 사례야.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SCP-096, 682, 173처럼 모든 개체들이 다 위협적인 건 아냐. 정말 드물게 안전하다 못해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이로운 SCP들도 존재해. 그중 대표적인 개체가 바로 이 SCP-999야. 대부분 기름으로 이루어진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주황색의 슬라임이야. 무게는 54kg으로 꽤 큰 모양이야. 몸의 일부를 늘어뜨려서 팔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999는 강아지처럼 장난기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좋아하고 특히 인간을 매우 잘 따른다고 해. 그로 인해 999는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시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재단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신뢰를 얻은 SCP로 모든 요원들도 자유롭게 999를 만날 수 있다고 해. 단 모든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금지되어 있어. 999는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달려들어 껴안은 뒤 좋은 냄새를 풍긴다고 해. 실제로 SCP-999의 점액을 만지면 즉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고 오래 접촉할수록 행복도도 극대화된다고 해. 심지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완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 지능은 유아 정도 수준이지만 사람에게 누군가 총을 쏘거나 공격할 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막는 행동도 보였다고 해. 실제로 인간을 증오하는 SCP-682의 분노를 억제시키기 위해 SCP-999를 682 격리실에 넣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순간 SCP-682는 999를 보자 역겹다며 발로 짓밟아. 그러자 납작해진 999는 곧바로 682의 발에 기어 올라가 몸 전체를 간지럽혀. 682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다고 말했어. 간지럼을 타며 그만하라고 애원해. 연구진들은 이후 999를 682에게서 떼어냈지만 682의 웃음은 한동안 이어졌다고 해. 이후 682는 그 더럽고 작은 콧물 덩어리는 너 죽일 거다. 다만 682는 어떤 상황에서든 면역 능력을 바로 갖추기 때문에 999의 간지럼과 행복 전도에도 면역을 갖추게 되었을 거야. 그래도 682를 잠시라도 웃게 만들다니 999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을 정도야. 심지어 999가 M&M 초콜릿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 문구점에서 파는 액체 괴물이 SCP-999거 아니야? 뭐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담들을 마주해. 그런데 괴담으로 잘 알려진 생명체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해. 너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 널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립티드 목격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2019년 4월 8일 한 남자가 산책을 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 검은색 털을 가진 정체 모를 생명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남자가 막대기로 건드려보지만 녀석은 차갑게 죽어 있었어. 선명하게 드러난 발톱과 이빨들을 보고 남자는 분명 늑대인간이 확실하다고 말했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냥 썩은 곰 사체일 뿐이라며 늑대인간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고 말했어. 2019년 6월 30일 숲속에 끔찍한 악취가 풍겨와. 악취를 찾아 다가가니 그곳엔 수많은 동물들의 뼈가 굴 속에 모여 있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어. 이걸 촬영한 남자는 늑대인간이 분명하다며 영상을 올려. 그냥 뼈다귀를 잔뜩 던져놓은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가축들을 도살하고 난 뒤 뼈를 모아둔 장소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왜 굳이 저런 곳에 뼈들을 모아둔 걸까? 더 놀라운 건 저
저 뼈들에는 두개골이 없다는 거야. 거기다 일반적인 육식 동물들은 저 굴에 뼈를 일부러 모아둘 수도 없어. 늑대인간이라고 판단한 거야. 실제로 늑대인간은 인간 형태를 한 괴물 웨어비스트 중 가장 잘 알려진 괴담이야. 오래전부터 이 웨어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존재했어. 실제로 아프리카 설화에서는 늑대인간처럼 하이에나 인간으로 변하는 괴담도 전해지고 있어. 동아시아에는 구미호 등 여우에 관한 괴담도 존재해. 보름달이 되면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어. 이집트 신화에 아누비스, 헤르마누비스, 성 크리스토퍼 등 늑대 머리를 가진 인간은 적지 않게 기록에 남아있어. 실제로 16세기부터 17세기 유럽에서는 늑대인간 관련 사건이 3만 건 이상으로 보고되기도 했어. 그 사건들 중 동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빨간 모자 이야기야.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어. 15세기 프랑스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프랑스의 한 마을 군넬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잘생긴 데다 일도 잘하고 마을 여자들에게 인기도 정말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상한 병에 걸렸다며 미친듯이 울부짖고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해. 심지어 가족들을 물어뜯기까지 했다고 해. 괴이한 행동을 하고 늑대처럼 크게 울부짖은 뒤 마을을 빠져나갔어. 그런데 이틀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마을 강가에서 군넬 여자친구의 시체가 발견돼. 그것도 목이 물어 뜯긴 채로 말이야. 곧바로 군넬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수배가 내려졌는데 군넬은 숲속 한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어. 그러나 경찰의 신문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 결국 한 달 뒤 군넬은 화형에 처해져. 그 후 그 마을에선 군넬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해. 이 사건을 마을 청년 늑대인간 사건이라고 불러. 오늘날에도 여전히 늑대인간처럼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늑대인간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현대에 와선 주로 광견병이 걸린 환자들이 늑대인간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또 늑대인간 증후군이라 불리는 담호증에 걸린 사람들도 존재하거든. 과거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늑대인간으로 몰아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까 싶어. 워머위가 아니야? 2008년 11월 27일 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430만을 달성한 유명한 영상이야. 아이들이 앞마당에 있는 정원을 이곳저곳 살펴보고 있어. 처음엔 넓은 연못과 트램펄린 등 마당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촬영자에게 소개해주는 평화로운 영상이었어. 아이들은 마당에 있는 거대한 나무도 소개해줘. 바로 그때 여자아이가 나무에 곤충이 붙어있다고 말해. 남자는 곤충을 더 가까이서 찍기 위해 다가갔어.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한 생명체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이들과 촬영자는 그저 거대한 잠자리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나 촬영된 모습은 마치 사람 형태를 한 작은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요정이 실존한다며 말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2007년 7월 31일 태국 사원에서 촬영된 나리폰이라는 생명체의 모습이야. 태국에 있는 한 거대한 나무에서 저 정도 크기의 나무 요정 미라가 발견됐다고 해. 실제로 나리폰은 힌두교와 불교의 전설에 등장하는 신성한 나무거든. 그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어린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 실제로 나리폰의 열매들은 인간과 같은 내장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뼈가 없어 매우 유연하다고 해. 살아있을 땐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에 있는 미라를 분석하기 위해 태국 프랑무니 사원으로 찾아갔어. 프랑무니 사원의 한 스님이 길을 잃었을 때 이 나리폰 미라를 찾은 거라고 말했어. 실제로 해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유전자에서 꽃과 인간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다고 밝혀.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그저 문해증에 걸린 아기의 시체라고 말하기도 했어. 지금은 절에서 조사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해. 태국 현지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어. 누가 봐도 박지미라 아니야? 맞아. 저걸 요정이라고 보긴 어려워. 만약 요정이 실존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할 거야. 여러 동식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멸종한 걸 보고 인간과 엮여선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겠지. 그중 운이 나쁜 몇몇의 미라만 인간들에게 발견된 거고. 그런데 실제로 나틸라타라고 하는 나무에서는 이런 모양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괴담도 있어. 세상엔 정말 특이한 생명체가 많은 것 같아 꿀. 17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북구 리쿠알라 지역의 한 습지대 원주민들은 처음 보는 생명체에 몸이 굳어버려. 이 생명체 이름은 모켈레 은벨베, 현지어로 강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 습지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알려진 유명한 크립티드 중 하나야. 이 생명체의 목격담은 정말 실존한다고 믿길 만큼 유사했어. 길이는 5에서 9m에 덩치가 코끼리나
하마만큼 거대했다고 해. 마치 그 모습이 용과 하마를 섞은 모습이라고 했어. 갈색에서 회색빛이 나고 뱀과 비슷한 가늘고 유연한 긴 목과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 발가락은 3개로 뒷발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발자국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머리엔 긴 이빨과 뿔이 튀어나와 있어. 하마를 극도로 싫어해서 하마가 보이면 덤벼들고 가까이 가면 사람을 습격하기도 한다고 해. 더 놀라운 건 절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는 거야. 학자들은 은벨베의 생김새가 마치 디플로도쿠스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어. 목격담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은벨베는 용광류일 거라 예상돼. 뒷발에 3개의 발톱이 있다는 묘사조차 실제 용광류들이 갖는 특징이거든. 1790년 콩고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콩고의 텔레오에서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주변에 있던 모켈레 은벨베가 그들을 공격했다고 해. 원주민들은 날카로운 창으로 은벨베를 공격한 뒤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를 죽이는데 성공해. 은벨베를 잡아먹기 위해 해체하려는데 고기를 자른 부위가 살아나 움직였다고 해. 물론 이 부분은 잘린 근육이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실제로 사지가 잘려도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도 존재하거든. 그 동물들이 궁금하다면 여기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은벨베를 먹은 원주민들 전원이 다음날 목숨을 잃게 돼. 이 사건 이후 원주민들은 모켈레 은벨베를 동물이 아닌 정령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해. 실제로 콩고 텔레오에 가면 원주민들이 은벨베를 사냥할 때 사용한 바리케이트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 우리 둘이 다 컸네? 그렇다면 과연 모켈레 은벨베는 실존하는 걸까?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동물로 보고 있어. 그러나 콩고 분지의 밀림지대는 워낙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힘들어. 전문가들도 모켈레 은벨베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내. 첫 번째는 바로 기린이라는 설이야. 긴 목의 특징을 가진 기린이 물에 들어간 모습과 목격담이 굉장히 유사하거든. 그러나 기린은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 다음은 바로 코끼리야. 최근엔 코끼리를 잘못 본 거 아니냐는 가설도 나오고 있어. 코끼리의 코끝이 묘하게 파충류 머리를 닮았거든. 거기다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가 코만 내놓고 있을 때가 많아. 그 모습이 꼭 은벨베 목격담과 비슷해. 거기다 하마를 공격한다는 목격담도 코끼리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해. 그러나 콩고 원주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코끼리와 모켈레 은벨베가 같은 동물인 걸 구분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 원주민들의 묘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모습이 아파토사우루스와 흡사하다고 해. 과연 모켈레 은벨베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일까? 참고로 실제 콩고 지역엔 모켈레 은벨베 외에도 다른 공룡 같은 괴생명체들의 목격담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야. 잠비아 북부 민담에 전해지는 요괴이자 크립티드 콩가마토. 콩가마토는 모켈레 은벨베만큼 잘 알려진 크립티드야. 콩고마토는 아프리카의 잠비아, 콩고, 앙골라 같은 열대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날개 달린 파충류 요괴야. 콩가마토 이름의 뜻은 보트를 부수는 자. 이름 그대로 원주민들이 타고 가던 카누를 뒤집고 부수기 때문이라고 해. 유럽에서 온 탐험가들이 날개 달린 거대한 생물들에게 공격당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어. 콩가마토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프테라노돈 같은 익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처에 서식하는 대머리 황새가 아니냐고 말했어. 실제로 대머리 황새는 덩치도 크고 사람을 공격하며 시체를 뜯어먹는 습성까지 가지고 있어. 밤중에 본다면 충분히 거대 생명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원주민들에 의하면 콩가마토는 박쥐처럼 생긴 날개를 가진 새, 도마뱀으로 묘사되고 있어.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거대한 덩치를 가진 황금볕 과일 박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실제로 이 박쥐는 익룡 관련 크립티드들의 실제 모습이라고 추측되고 있어. 그만큼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거든. 집에 갔는데 이런 박쥐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 며칠간 나가 있어야지.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어 나는. 다행인 건 덩치는 산만한데 좋아하는 건 과일뿐이라고 해. 1904년 최초로 목격담이 전해진 존재 자체가 의문에 쌓인 고양이과 동물 마로지. 한동안 목격담만 들리다 1931년 어느 농부가 2마리를 사살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돼. 이 사진은 당시 사살된 마로지의 가죽이야. 특이하게 표본과 유사한 점들이 이곳저곳에 박혀 있었어. 그런데 신체의 특징은 사자와 비슷해. 그래서 케냐 원주민 언어로 점박이 사자인 마로지라는 이름이 붙게 돼.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마로지의 모습은 2번 다시 볼 수 없었어. 결국 사람들에게 크립티드로 남았어. 그런데 이 영상 한번 봐봐. 수컷 제규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제그 라이온이야. 사자의 몸에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할 경우 태어나는 타이곤이야. 호랑이의 무늬와 사자의 갈기를 가지고 있어.
인간들에 의해 여러 육식동물들의 종간 잡종이 나타나거든? 이 사진도 한번 봐봐. 실제로 일본에서 태어난 수컷 레오폰 사진이야. 사자와 표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수표범과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체야. 실제로 표범과 사자의 교배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로지가 레오폰 자연 발생 개체가 아니냐고 말했어. 그러나 사자와 표범은 생활사가 완전 달라. 야생에서 잡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인간이 교배에 크게 개입을 해도 레오폰은 태어나기 어려운 동물이거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했던 건 새끼 시절에 남아있던 몸의 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성장한 사자가 마루지로 불리는 것이란 설이 있어. 사자는 새끼일 때 실제로 이 표범 같은 점이 있거든. 그런데 이 마루지의 가장 놀라운 점은 크립티드인데도 불구하고 학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야. 어쩌면 고양이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개체인 건 아닐까?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리는 조류인 오리를 닮았으며 몸은 포유류인 수달과 비슷해. 발은 오리, 곰과 같고 꼬리는 비버처럼 넓적해. 심지어 포유류인데 알을 낳아. 이 특이한 생명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 오리너구리야. 오리너구리의 주둥이는 새의 부리와는 다르게 가운데 부분이 맨살이라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다고 해. 이빨도 없어. 처음 목격담에 들렀을 당시 모든 특징들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리너구리는 크립티드로 분류됐어. 많은 학자들이 신기동물학으로 취급했거든. 심지어 실제 오리너구리를 가지고 가자 오리와 다른 동물을 합쳐서 조작질을 한다며 온갖 욕을 다 먹기도 했어.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아있는 오리너구리가 공개되고 정식으로 인정받은 동물이야. 더 놀라운 건 포유류인데도 독을 사용한다는 거야. 수컷의 뒷발에 큰 가시가 있는데 신경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 수컷만 가시에 독이 있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해. 인간에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해. 귀여워 보인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만져선 안 돼. 저런 애도 있는데 왜 뿔 달린 말은 왜 없냐고. 더 놀라운 건 미세 자기장을 감지하는 제6감각을 가지고 있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말이야. 물론 그 능력으로 가지나 잡아먹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엄청 귀엽다는 거야. 언젠간 다른 크립티드들도 오리너구리처럼 실존한 동물이 될지도 몰라. 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마주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넌 공포에 휩싸이게 될 거야. 창작물인 줄 알았던 사이렌 헤드의 소리거든.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2020년 9월 17일 수많은 잿빛 나무들 사이로 기괴한 모습의 무언가가 찍힌 사진이 올라와. 머리로 보이는 쪽에는 무언가가 달려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긴 목이 매달려있는 몸통도 보여. 이것 말고도 이 사진 속의 괴생명체와 비슷한 것들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 곳곳에 올라왔어. 아주 커다란 키에 녹이 쓴 듯한 갈색으로 바싹 마른 몸, 머리에는 2개의 사이렌이 달려있는 모습의 무언가가 말이야. 사진 속 녀석은 바로 인간형 괴물 사이렌 헤드야. 사이렌 헤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소리를 모방해서 사람을 유인해 잡아먹어. 경찰이나 소방 차량 등의 경보 사이렌 소리, 라디오 방송, 미국 아이스크림 트럭 노래, 희생자의 목소리 등등 다양한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사이렌 안쪽에는 사람의 것과 유사한 잇몸이 있는데 주로 먹잇감을 먹을 때만 사용해. 사냥할 때 머리에 달린 사이렌으로 큰 소리를 내. 그때 나오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영구적 청각장애 혹은 뇌혈관이 터져 직사한다고 해. 그러나 사이렌 헤드는 캐나다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창작한 가상의 괴생명체야. 이 사이렌 헤드가 만약 실제로 존재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이렌 헤드의 멋진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실제로 사이렌 헤드를 촬영했다는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야. 2020년 11월 25일 올라온 이 영상을 한번 봐봐. 한 남자가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찍고 있어. 그런데 이상할 만큼 거대하고 긴 다리와 팔이 보여. 남자도 이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이게 뭐냐는 말을 해.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해보니 사이렌 헤드의 모습이 완전하게 보여. 아무 움직임이 없나 싶은 것도 잠시 거대하고 긴 팔에 부르르 떨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야, 이 영상 정말 이상하고 정말 좋은데 엄청 리얼하잖아. 2019년 11월 21일 기괴한 숲에서 사이렌 헤드를 찾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수상한 장소를 돌아다녀. 그러다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곳을 발견하곤 더 안쪽으로 향해. 그곳에서 어떤 방송의 소리가 들려와. 분명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일 텐데 말이야.
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바위마다 흩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스산한 분위기야. 그러다 갑자기 섬뜩한 경보음이 들리기 시작해. 놀라서 카메라를 돌리자 그곳에는 아주 익숙한 괴생명체가 서 있어. 바로 사이렌 헤드야. 그곳을 포착한 카메라가 망가진 듯 치직거리기 시작해. 남자는 살기 위해 서둘러 도망가. 치직거림이 조금 줄어들고 남자는 몸을 숨겼어. 그리고 정말 바로 코앞에 사이렌 헤드의 몸이 나타나. 이윽고 카메라가 완전히 고장나며 영상은 종료돼.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 오싹한 느낌을 주다니. 이 영상들처럼 만약 정말 사이렌 헤드가 존재한다면 소리가 들리는 즉시 도망도 못 치고 바로 기절할 것 같아. 꿀. 한 박사처럼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어딘가로 저벅저벅 걸어가. 멀리에서는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무언가가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려와. 남자는 어느 방에 들어오는데 성공해. 테이프와 마이크를 꺼내서 연결하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말을 시작해. 이윽고 무언가가 문을 쿵쿵 두드려.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눈앞의 창문 밖에는 거대하고 푸른 털로 뒤덮인 생명체가 있어. 새빨간 입을 천천히 벌리자 기괴하고 섬뜩한 여러 겹의 뾰족한 이빨이 보여. 마치 인형 같아 보이는 생명체가 긴 팔을 뻗으며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남자는 그제서야 녹음을 이어가. 그 생명체가 문에 다다르고 모든 불이 꺼져. 무서울 만큼 조용하고 스산한 분위기에서 남자의 목소리만 이어지고 카메라가 한 번 전멸한 후 그 생명체가 문을 열고 나타나. 그리고 남자는 서서히 다가오는 그것에게 습격을 당하며 영상은 끝나. 영상 속에 나오는 이 괴생명체에 대해 알고 있어? 이건 바로 1984년 플레이타임사에서 출시된 장난감 인형 허기워기야. 장난감 회사인 플레이타임사는 수백 개의 독특한 장난감을 디자인했어. 플레이타임사의 설립자 엘리어 루드윅은 여러분을 영원히 안아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려 했어. 그래서 가장 진짜 같은 장난감을 만드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허기워기를 만들어낸 거야. 허기워기는 플레이타임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팔리는 장난감이야. 온통 푸른 털로 뒤덮인 몸에 엄청나게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서 움직일 땐 흐느적거려. 이 허기워기는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해. 초반에는 공장 로비홀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어서 귀엽다는 느낌을 주지만 어두컴컴한 통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느닷없이 플레이어의 앞길을 막아서며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로 쫓아오기 시작해. 이전의 친근한 모습과는 다르게 수많은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도록 입을 벌리며 걸어와. 확대된 동공, 길고 유연한 팔과 다리가 기괴해 보여. 그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장난감 운송용 벨트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처음엔 느릿느릿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몸을 비틀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해와. 격렬한 움직임과 통풍구를 두드리는 소리, 쫓아오는 모습이 굉장한 압박감을 줘. 얼마나 나를 잡아먹고 싶은 거야? 너무 무섭잖아? 쫓아오는 허기워기에게 상자를 떨어뜨리면 무사히 무찌를 수 있지만 추격전에서 결국 패배한다면 너는 수많은 이빨에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너가 만약 숲이나 시골길 근처를 돌아다닐 일이 생긴다면 이 괴생명체를 조심해야 해. 바로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괴생명체 중 하나인 컨트리 로드 크리처야. 크기는 13m로 주로 숲이나 시골길 근처에서 나타나. 창백하고 가는 사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을 사람으로 변장할 수도 있어. 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 틈을 타 사람을 붙잡아 잡아먹는 거야. 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아무리 도망을 쳐도 컨트리 로드 크리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자동차 속도도 따라잡을 정도야. 이 녀석은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편이라 이를 이용해서 벗어날 수 있긴 해. 근데 엄청 빨라서 사람 많은 데까지 도망가질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그래. 그냥 안 들키길 비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컨트리 로드 크리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조직 개체인 SCP-096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SCP-096도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말랐으며 피부는 창백하고 팔 길이가 무척 길거든. 096은 평소에도 온순하고 재단의 격리에 순순히 응하는 등 꽤 얌전하지만 이 녀석의 위험성은 이 생물체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누군가 본 것을 알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괴상한 소리로 크게 울어. 그렇게 한참 울고 괴성을 지르다가 약 1분에서 2분 후에는 날뛰는 행동을 멈춰.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쫓아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해해버려. 이런 특성 때문에 096을 부끄럼쟁이라고 부르기도 해. 2013년 10월 28일에 096으로 추정된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 한 남자가 창문을 등지고 카메라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창문을 깨고 기다란 팔이 남자를 붙잡아. 기괴하게 하얀 몸에 커다란 입이 엄청나게 섬뜩해 보여. 096은 깨진 창문으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의 일행을 쫓기 시작해. 사람들은 혼미백산하고 096이 카메라를 붙잡으며 끝나.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얼굴을 봤으니 아마 살아남긴 힘들었을 거야. SCP-096의 정말 무서운 점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는 게 아닌 카메라로 보는 것을 포함해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대상 스스로 그 얼굴을 봤다고 인식하지 못했어도 일단 얼굴이 시야에 들어가면 즉시 달려가. 뭐라고? 아니 그럼 방금 저 영상을 본 우리도 쫓아올 거 아니야? 트레버 핸더슨이 창조한 괴물 중 가장 사악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그건 바로 뒤집힌 얼굴의 남자야. 2019년에 공개된 괴생명체로 공식적인 이명은 교통사고, 자연재해, 비참함과 피 묻은 도로의 수호 성인이야. 평범한 성인 남성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머리가 180도 돌아가 있는 게 특징이야. 항상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짓고 있어. 의상은 목격될 때마다 달라지는데 언제나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이었던 반면 검은색 넥타이를 추가로 메고 있을 때도 있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사건 현장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차 안에선 사진작가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191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가장 왕성했지만 이후엔 찍히지 않았다고 해. 적어도 1980년대까진 현실에 머물렀을 거고 현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거란 추측이 있어. 이 괴생명체가 인류에게 입힌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해. 교통사고부터 자연재해 등 온갖 사건 사고에 간섭해서 무수한 사상자를 냈으며 1918년에 일어난 춤추는 전염병의 원흉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발생시키고 흡수하며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이코패스야. 고문을 좋아하고 인간 모습을 한 것도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어. 코로나도 사실 이 녀석이 한 짓 아니야? 이 뒤집힌 얼굴의 남자를 만나기 싫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트레버 핸더슨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SCP 재단의 유클리드 개체 괴생명체도 있어. 그건 바로 3에서 4.5m가량의 4발 짐승 형태인 빅찰리야. 빅찰리는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피부가 매우 얇고 투명해서 흡사 가죽이 벗겨진 것만 같은 기괴한 모습이야. 머리엔 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귀나 뿔 같은 부위가 따로 없고 입은 새의 부리와 유사해 보여. 머리 뒤쪽에 검은색의 갈기가 달려있는 것 외에 털은 없는 듯 보이며 시력이 좋지 않아. 하지만 다행히도 흉측한 외모와는 다르게 매우 얌전하며 인간에게 적대적 태도도 보이지 않아. 이 빅찰리가 지닌 특성은 바로 엄청난 재생 능력이야. 뼈와 살을 발라내도 얼마 안 가서 새살이 재생돼. 이렇게 잘라낸 빅찰리의 살들은 일반적인 소고기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잘라낸 살도 소고기 맛이 날까? 넌 그걸 먹고 싶냐? 이 재생 능력 덕분에 빅찰리는 지속적으로 크기와 질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무작위로 다리나 내장, 생식기 등 신체 기관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현재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거대했던 건 몸 길이 9.8m, 키 8.5m, 혀 3개, 다리 7개, 위 4개, 고환 5개, 음경 2개였으며 신경계까지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늘어난 살과 신체 기관을 빠르게 제거했어. 빅찰리를 내버려두면 자칫 뇌를 만들어 탈출하거나 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살들을 잘라내고 있어. 빅찰리에게는 다른 능력도 존재해. 바로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 조각들이 각각 릴 너겟이라는 소형 괴생명체가 된다는 거야. 릴 너겟은 타원형의 얼굴과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몸집의 괴생명체야. 작은 몸집만큼 겁이 많은 편이라 인간에게 치명적인 존재는 아니야. 평소엔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만 문제는 릴 너겟들 중 일부가 적은 확률로 어린 양 미트 너겟, 보이드 너겟이 된다는 거야. 미트 너겟은 릴 너겟과 비슷하지만 다리가 뒤틀려 있고 고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이드 너겟은 크고 까만 몸을 가진 릴 너겟의 아종이야. 눈이 정렬되어 있고 릴 너겟과는 다르게 수수께끼의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은 2m 크기의 사족 보행을 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얼굴에는 구멍만이 존재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정신 조작을 이용해 사람들을 광신도로 만들 수 있어. 조작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놓고 위험하게 생긴 다른 괴생명체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는 녀석도 존재해. 바로 브릿지웜처럼 말이야. 브릿지웜은 겉으로 보기엔 귀여워 보이는 표정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 하지만 저 얼굴은 사실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얼굴이야. 진짜는 사람의 피부가 통째로 뜯겨져 나간 듯한 기괴한 모습이야. 인간과 똑같이 36개의 이빨을 지니고 있고 코가 없으며 눈알이 튀어나와 있고 피부가 새빨개서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한 모습이야. 하지만 사실 가짜 얼굴로 덮고 있을 때조차도 수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주로 동물들이 먹잇감이 된다고 해. 브릿지웜은 트레버 앤더슨이 2019년에 발표한 괴생명체야. 과거에 토마스 피어싱이라는 사진작가가 브릿지웜을 찍다가 잡아먹혔다고 해. 아무래도 순진한 외형 때문에 얌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일 거야. 안심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거대하지 않아. 나였으면 근처도 안 갈 것 같은데. 그건 맞아. 그래서 브릿지웜도 항상 사냥터를 옮겨 다니고 특히 고속도로 교량 아래나 버려진 터널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 해. 브릿지웜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지금까지 아무도 브릿지웜을 죽인 적이 없다고 해.